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 예고 드렸듯이 이정현 전 대표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이정현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위의 측근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무섭다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어떻게 언론에 좀 노출되는 공백기가 좀 적었고, 네. 그다음에 또 어쨌거나 국민의힘 네. 전신이죠. 이제 네. 새누리당 이제 당대표를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무게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 37년 차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리저리 다 그냥 이렇게 좀 줄인다고 쳐도 30년. 네. 그러면서 제가 정치권에 몸 담으면서 별의별 상황을 다 봤지만 그렇죠. 정말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 봤다.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국가의 근간과 근본을 흔들어 놨다. 네. 남은 2년에 또 만약에 5년 그렇죠. 또 문재인 정부 세력이 또다시 그렇죠. 집권을 할 경우 네. 국가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럼에도 이 정권을 대체할 세력이 없다는 것, 네. 그리고 야당의 모습에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왜 이 정권이 연장되면 국가적 재앙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인터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정권이 연장되면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네. 당신들과 한번 토론 또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정권이 연장되면 국가적 재앙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건데, 네. 사실은 그 단어 중에서 네. 이해찬 대표가 네네네. 얘기했던 보수 괴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보수 괴멸. 예. 무서운 말이죠. 이거야말로. 사실 그렇죠. 무서운 네.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좀 그렇게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제가 이정현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이 말을 듣고서 정말 너무나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20년 집권하겠다. 네. 생전의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 뭐 이해찬 대표 그런 얘기. 이런 워딩을 많이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보수를 괴멸시키면 좌편향 정당만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정치라는 거야 뭐 라이트 파티, 레프트 파티가 다 있게 마련이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데 정말 보수 괴멸. 네. 그래서 결국은 일당 어쨌거나 좌편향 정당만 남기겠다는 것 자체가 네. 이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중단하는 것이다. 네. 이건 헌법 부정 선언이다. 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문제는 얘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더라.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정말 일반인은 알 수도 없는,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전체 의석의 87%가 이제 네. 민주당 만약에 그대로 됐더라면, 네, 그 성향의 그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4+1. 네. 그렇죠. 정의당과 했던. 네. 그래서 무슨 정말 괴물 선거법을 관철시켰는데 이것 자체가 보수 괴멸의 일환이다. 네. 더더군다나 선거 기간 중에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네. 당시 총리 아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그렇죠. 후보자가 갑자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얘기를 네.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저희도 그때 보고서 이게 해도 되나?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얘기였냐면 당정 회의 결과였다라고 네. 했지만 국회의원 출마자가 전 국민 100만 원 이거 지급 재난지원금 이것도 근데 이정현 대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다. 네, 후보가. 네, 후보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홍보수석 많이 오래 네. 하셨잖아요, 청와대에. 그래서 저의 체감상 뉴스가 한 85%가 코로나 뉴스고, 네. 5%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뉴스. 네. 그다음에 뭐 5% 그때 엠번방. 그다음에 뭐 3% 재난지원금 뉴스 뭐 이랬는데 네. 그 와중에도 41.3%가 비민주당을 선택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정현 전 대표의 분석을 보면 나름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렇게
편을 들었는데 이제 네. 어떤 모든 게 이렇게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갔는데도 41.3%가 비민주당을 선택한 거는 네. 아, 참 얼마나 정권이 실정을 했으면 이럴까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이제 인터뷰 내에 이정현 전 대표가 보수 괴멸을 주장한 민주당 쪽, 민주당 성향의 장기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 사람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네. 논리가 뭐였습니까? 논리.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사실 민주화 세력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이 핵심 세력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다. 네네. 규정을 짓더라고요. 어. 거의 한때 주사파로. 네. 왜냐면 본인들 스스로 NL이며 PD며 이제 음. 그런 얘기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80년대 이전에 그 민주화 세력은 사실은 뭐를 했냐면 그때 뭐 동교동계, 상교동계 해가지고 뭐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확실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진영 싸움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군부 장기 집권을 막겠다 뭐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전혀 무슨 DJ YS 세력과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민주화 운동 세력과는 결이 다르고 네. 사실상 뭐 거의 주사파 일부는 네. 주사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정 분야에 급진적으로 변화를 꾀했기 때문에 네네. 삼권 분립을 포함해서 근본을 모두 흐트려 버렸다. 아하. 그래서 이 3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뒤흔들린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과거 이제 운동권 세력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YS 김영삼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DJ 김근태 뭐 네. 그런 분들 그런 분들과 네. 지금 이 정권의 핵심으로 부상한 80년대 네. 운동권 세력은 뭐 궤가 다르다. 네. 뭐 이런 완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르다. 예. 네. 현 정권은 완전히 청와대 중심 국가이고 네. 청와대 안팎의 핵심 세력은 주사파다. 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단언을 하셨는데 이게 뭐 소송의 문제는 없나요? 이런 주장이 뭐 글쎄요. 근데 뭐 본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진짜 뭐 NL이니 PD니 얘기하고 또 저기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네. 대놓고 나는 그냥 뭐 무슨 주의자다. 네네네. 아무튼 당신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네. 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정현 대표가 보는 문재인 정권은 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네.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온다. 네.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졸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현 대표가 이런 용어를 참 잘 만들어내는데 네. 그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을 졸로 보지 않았다면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지금 터지고 있는 사태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태라든지 뭐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정현 전 대표가 지적한 소위 말하는 뭐 주사파라고 지칭한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국가를 흔들고 있는 겁니까? 국가 이제 삼정 문란이죠.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삼정은 조세 재정, 네. 법질서, 공직질서. 네. 근데 법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표현을 했는데 백선엽법하고 김원봉법이 다르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문제가 있으면 최 기자한테 적용되는 네. 법, 저한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다른 거죠. 이것은 뭐 법질서가 문란하면 대한민국의 근간 자치가 흔들린다. 거의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 흑인과 백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듯이. 네, 예. 지금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법질서 문란, 네. 공직질서 문란은 그 임명직, 선출직 같은 거 할 거 없이 네. 그냥 뭐 유례 없이 정치 빚갚기를 한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정치 빚갚기 낙하산은 많이 있었죠. 어느 정권이나.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일 문제는 그 울산 시장 선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네, 예,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지적한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 정말 이제 뭐 정말 심각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공직질서 문란. 네. 세 번째는 조세 재정질서 문란. 뭐 경제 뭐 마이너스인데 돈 뿌리기는 뭐 거의 진짜 수족꼭지 들면 물 나오듯이 뿌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공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정현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지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까? 라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떠받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정현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는 여야가 여든 야든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정권을 내놓기도 하고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네. 뭐 YS 하다 DJ 했고 또 노무현 갔다 또 이제 뭐 다시 뭐 이명박 하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20년 플랜 놓지 않겠다. 네. 그리고 보수 괴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결론은 뭐냐면은 지지 않겠다. 네. 우린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정혜영 기자가 소개한 이정현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그 딱 뇌리를 스치는 게 이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의혹과 괴를 같이 하는 주장 같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보세요. 민주주의는 여든 야든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겠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제 반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선, 네, 최고의 정의는 정권 교체다. 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음, 모든 힘을 우리는 집결시켜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정현 전 대표가 이 사람들은 차기 대선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맞는지 뭐 이제 2년 남았나요? 2년 뒤에 아주 주목이 됩니다. 아주. 이번 시간에도 이정현 전 대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이정현 전 대표 인터뷰 내용 마지막 완결편을 정혜영 기자를 모시고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